안녕하세요. 건축문화유산 동반자 안빈낙토입니다. 이번 시리즈 좋은 땅이란 어떤 곳인가의 네 번째로 오늘은 좋은 입지와 나쁜 입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상가 건축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좋은 입지와 나쁜 입지는 어떤 곳인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그러나 이러한 곳은 그냥 참고만 할 뿐 너무 아주 맹신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땅 중에 무조건 좋은 땅, 무조건 나쁜 땅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 동영상에서 일반적인 상가로 해서 부지를 어디에 어떻게 선정하는 것이 좋은지를 가지고 첫째, 인구의 이동이 많은 곳, 그 다음에 둘째로 땅의 위치가 좋은 곳, 그 다음에 셋째로는 땅의 크기와 형상이 좋은 땅이 좋다라는 내용도 그때 같이 말씀드렸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야기한 위의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로 이야기했던 땅의 위치가 좋은 곳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땅의 위치를 일반적으로 입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지가 좋다, 입지가 나쁘다 이렇게 하는 식으로요. 사전적인 의미로 입지는 인간이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장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입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입지라는 것은 우선 그 모이는 성향의 인구 이동이 많은 곳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모이는 성향의 유동 인구라는 것이 중요해요. 유동 인구가 많은데 그게 그냥 지나쳐가는 그런 유동 인구가 아니라 이곳으로 이렇게 모여드는 그런 성향의 유동 인구라는 거죠. 그 다음은 주차장이나 역세권 주변에서 접근하기가 좋은 곳을 이야기를 합니다. 역세권이란 일반적으로 그 역에서 반경으로 반지름으로 500m 이내의 거리를 이야기하는데요. 사람들이 버스나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왔다가 쉽게 상가에 들을 수 있는 그런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은 대형 사무실보다는 5층 이하의 사무실과 주택이 많은 곳이 입지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형 사무실의 경우에는 자체에 어느 정도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상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이제 중소형 건물이 많은 곳이 더 상권이 좋다는 거죠. 다음은 편의시설이 있는 곳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편의시설이란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영화관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을 말하는 건데 이곳으로 가기 위한 길목이 입지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출근길보다는 퇴근길 방향에 있는 곳이 입지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근길은 이 마음이 급하잖아요. 지각 안 하려고 좌우 눈 돌릴 틈 없이 종종 걸음으로 가게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역은 반대로 퇴근길은 이게 느긋합니다. 주변에 뭐가 있는지도 살펴볼 여유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퇴근길 방향이 출근길 방향보다 입지가 좋다는 거죠. 그 다음은 어떤 일정한 블록의 이 코너에 있는 땅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코너 땅이라는 것은 이제 두 개의 도로에 면하게 되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 코너로 많이 이렇게 지나가거나 또 접근이 편하니까 기본적으로 선호하는 그런 입지입니다. 그 다음은 주변에 노점상이 많은 곳인데요. 노점상이 많다는 곳은 이미 그곳에 유동인구가 많고 사람들의 소비력이 좋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중소형 아파트나 임대 아파트 단지 입구인데요. 이 대형 아파트보다 임대 아파트나 소형 아파트가 소비력이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어린아이나 아기들을 데리고 살기 때문이죠. 대형 평수의 아파트는 대개 노년층이나 장년층들이 살기 때문인데요. 이런 분들은 어떤 지역에서 하는 지역 소비력이 좀 약한 편이에요. 그 다음은 권리금이 붙어 있는 곳인데요. 권리금은 상권이 좋아야 붙는 거거든요. 권리금이 붙었다는 것은 상권이 좋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이제 경관이 좋거나 하천, 공원이 있어서 전망이 좋은 곳인데요. 이런 곳은 사람들이 좋아해서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식으로 자꾸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 다음에 상권이 더 이상 이렇게 넓어질 지리적 공간이 없는 그런 곳도 좋은 상권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곳을 이제 포켓 상권이라고 합니다. 주머니처럼 일정 정도의 그 영역과 공간, 그다음에 이 유동인구가 딱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을 말하는데요. 상권을 다른 곳에 이제 빼앗길 위험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상가들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4차선 이하의 도로를 좋은 입지라고 보는데, 이런 곳은 이제 마주보는 이제 건너편 도로에서도 서로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있는 그런 곳이라서 상권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낮은 지대의 중심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 항목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앞에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그 입지보다도 더 중요할 수가 있어서 이 주제 하나만 가지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입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나쁜 입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입지 첫 번째로는 이제 상권이 필요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지형으로 된 곳을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아까 이야기한 포켓 상권과 반대되는 겁니다. 장사가 좀 된다 싶으면 자꾸 경쟁자들이 계속 붙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넓은 도로나 혹은 철길, 그 다음에 고가도로가 이제 상권을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양분하는 곳, 그런 곳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옛날 철거되기 전에 청계천 고가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고가도로가 이 사람의 시야도 막고, 그 다음에 간판도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그래서 사람들한테 별로 이렇게 가고 싶은 호감을 별로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유동인구가 그냥 지나치는 곳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유동인구가 머무르는 곳에 대한 반대 개념인데, 유동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이 사람들이 머무르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리면 어떤 사업상 별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쁜 입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업종이나 주인이 자주 바뀌는 곳인데, 이런 곳은 뭐 다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싸다고 덜컥 계약하지 마시고 왜 주인이 자꾸 이렇게 바뀌는지, 왜 장사가 안 되는지를 꼭 알아보셔야 됩니다. 다음 나쁜 입지로는 주변에 이제 간판이 낡거나 변색된 상가들이 있는 곳인데요. 이런 곳은 다 그 이유가 있어요. 오죽 장사가 안 되면, 혹은 주인이 오죽 신경을 안 쓰면 이게 간판도 손을 못 보겠어요. 다음은 주변 도로가 지저분한 곳인데, 장사가 잘 되는 곳은 이 도로가 굉장히 활기차요. 활기차고 깨끗하죠. 근데 지저분한 곳은 되게 장사가 잘 안 된다는 그런 곳들입니다. 다음은 이제 보도폭이 좁은 데인데, 보도폭이 되게 한 약 3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어디는 도로나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1.5m 정도로 좁게 되어 있는 데 있어요. 이런 보도폭이 좁으면 사람들이 지나다니기가 불편하잖아요. 사람들은 마음이 즐거워지는 곳 또는 보기 좋은 곳, 그 다음에 사용이 편한 곳을 좋아하거든요. 그 다음에 빈 상가가 많은 곳인데, 이미 이 주변에서는 장사가 안 된다라고 판정받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언덕 위에 있거나 어떤 상가의 연속성이 가다 뚝 끊어진 곳, 이런 곳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시너지 효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좋은 입지라고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막다른 도로의 끝에 있는 곳도 이제 나쁜 입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막다른 도로의 끝에 있으면 그 상가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사람들은 잘 오지 않아서 유동인구가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상으로 이제 입지가 좋은 곳과 좋지 않은 곳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입지가 만능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입지나 나쁜 입지 못지않게 이제는 이 옛날과 달리 그 가게의 스토리를 입혀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중요한 시대가 됐죠. 그래서 SNS로 홍보해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었어요. 앞으로 상권을 짓는 뭔가 또 다른 요인이 또 이제는 미래에는 생겨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확실한 대안도 없이 그게 단순히 싸다고 해서 입지가 나쁜 곳을 덜컥 계약을 하면 굉장히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앞에서 이야기한 기본적인 것들을 꼭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임대료가 싼 것도 사업이 안 되면 굉장히 비싼 거고요. 사업이 굉장히 잘 된다 그러면 임대료가 비싼 것도 상대적으로 싸게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은 사업이 잘 될 것인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상업건축물의 어떤 입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형상의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